얘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수열의 극한과 급수는 실제 시험으로 들어가시면 한 4문제, 5문제 안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급수 2문제 정도의 급수 2-3문제, 수열 2문제 해갖고 한 4문제, 5문제 안쪽. 그럼 결국에 거기서 난이도 높은 건 등비급수 도형 활용 하나 있죠.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 정도로 끝나거든요. 생각보다 양이 많진 않을 거고 대부분 이제 미분 파트에서 많이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갈게. 네. 내신 기준이요, 수능 기준. 내신 기준이요. 수능 기준으로 가시면은 일단 등비급수 활용은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온 지는 거의 한 4년 정도 된 것 같거든. 그래서 등비급수 도형 푸는 걸 못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마스터를 할 거면 4월 전까지는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게 6모 때 딱 봤는데 갑자기 딱 나와. 하고 막 공부를 해. 근데 수능 때 안 나오면 억울해. 반대로 6모 때 안 나와. 9모 때 나와. 그런 것도 억울해. 반대로 수능 때 나와. 풀 줄 몰라. 그럼 그냥 3점에서 4점 날라가잖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풀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이제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지났을 때 다들 좀 풀어봤죠? 제가 드린 거. 네. 어때 이제? 등비급수? 어렵지 않잖아. 이거 뭐가 어려워? 그냥 풀면 되잖아. 그치?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스터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수능 때 미적분을 잘한다는 건 미분과 적분을 잘하시면 되거든요. 28번 정도 난이도가 잘 풀리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뭐 이 정도 상황입니다. 자, 점이 있어요. 홀수 번째 점을 대칭을 시키면 짝수 번째가 되고요. 짝수 번째 점을 평행을 시키면 다음번에 나오는 홀수 번째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홀수 번째를 대칭을 시켜서 짝수 번째가 되고 그 짝수 번째가 평행이 돼서 다시 홀수 번째가 돼. 그럼 이 친구를 다시 대칭시켜서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좌표를 구경을 좀 했더니 어때요? 아, 첫 번째였다. 대칭했다가 평행했다가 대칭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얘를 무한번 반복을 했을 때 그랬을 때 A라는 친구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우리는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규칙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규칙을 찾고 싶은 마음 이렇게 한번 써볼게. X좌표랑 그 다음에 Y좌표로 나눠서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얘를 X, Y 동시에 보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지거든요. X좌표랑 Y좌표로 나눠서 해석을 좀 할 거고요. 첫 번째 친구가 얼마인지 좀 생각을 해볼게. A1, 두 번째 얼마인지 A2, 세 번째 얼마인지 A3 이렇게 계속 넘어간다 칠게요.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을 주셨죠? 맞아요? 첫 번째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좌표는 2,4야. 그쵸? 그러면 이 홀수였던 친구가 짝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칭을 당합니다. 맞아요? 몇 콤마 몇일까? y는 x 대칭이니까 xy의 자리를 바꿔서 4,2 이렇게 바뀌겠죠? 이해하고 있지 지금? 다시 이렇게 돼 있던 친구가 또다시 평행이동을 당해서 홀수 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무슨 평행을 당할 거냐면 x평행을 당할 거야. x평행을 당한다는 건 y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3로 넘어갈 땐 y좌표가 2로 유지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럼 y 값이 2가 나오면서 요 직선 위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y를 2라고 치면 x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는 1,2야 또 이렇게 오겠네.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몇 개만 더 쓰자. A4라는 지점이 있었다 칩시다. 그럼 그때 나오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 홀수가 짝수로 넘어가는 거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너는 2,1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A5 됐어요. 그러면 y가 얼마로 유지되고 1로 유지가 되고 y가 1이 나온다는 건 x가 2분의 1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너가 2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었겠다. 오케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x좌표만 구경을 좀 해봐. 이거 어떤 규칙이 있니?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치? 근데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홀수 번째 항만 한번 볼까? 몇 번째? 홀수 번째? 홀수 번째만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뭐라고?
나누기 절반씩 되고 있어요. 홀수만 봤더니 절반씩 되고 있어. 짝수만 봤더니 절반씩 되고 있다고. 맞아요? 다시 y좌표 좀 보자. 홀수만 봤더니 절반씩 되고 있죠. 짝수만 봤더니 절반씩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급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규칙을 봐야 되는데 전체는 규칙이 없더라도 일부만 떼서 보면 걔네는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좀 하냐면 우리가 필요한 건 결국엔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잖아. 맞아요? 지금 요렇게 가고 있는 이 홀수 번째 친구들에 대한 x랑 y를 각각 표시를 해볼게. 홀수 번째라는 표시는 a에 대해서 2n-1로 쓸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x좌표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초항이 얼마고요? 2고요. 그치?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인 그런 x좌표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홀수 번째에 대한 y좌표만 보시면 어때요? 이 친구도 계속 절반씩 되고 있죠. 그래서 홀수 번째에 대한 친구도 초항부터 따져볼까? 초항은 굳이 따지면 4가 되고요. 공비는 뭐가 돼요? 얘도 2분의 1이 되겠죠. 지금 요런 상태의 무슨 좌표? x좌표랑 y좌표가 잡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a, 2n이라고 한번 써보자. 그럼 이 친구는 짝수 번째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짝수 번째의 초항, 짝수 번째의 처음은 4였어. 초항은 4였고요. 공비 얼마예요? 공비는 그대로 2분의 1이에요. 맞아요? 다시 짝수 번째 y값 어때요? 초항은 그대로 2고요. 공비 얼마야? 공비는 계속 2분의 1인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홀수 번째, 짝수 번째 x, y를 지금은 제가 말로 썼고요. 이거를 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초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야.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겠죠. 컴마. 다시 4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야. 이렇게 쓰는 게 두 번째겠지. 다시 이 친구 y좌표도 한번 보자. xy 4에다가 2분의 1에 거기에 n-1제곱 요게 x좌표일 거고요. 다시 이 친구 2에다가 2분의 1에 거기에 n-1제곱 요게 두 번째 좌표가 되는 거 맞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각각 네 가지에 대한 좌표들을 표시를 좀 했고요. 제가 원하는 상태는 뭐예요? 짝수랑 홀수의 거리를 가져가야 돼요. 맞아요? 짝수랑 홀수의 거리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어디 갔니? 짝수랑 홀수의 거리를 보고 싶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두 개를 빼고 제곱하고 두 개를 빼고 제곱을 할 거야. 한번 해볼까? 문제가 물어본 것처럼 a2n-1 홀수 번째와 a2n이라는 짝수 번째가 있으면 너네들에 대한 거리는 루트 자 x끼리 너네끼리 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얘네끼리 사라지면서 2가 나오고 공비 그대로겠죠. 그거를 제곱할 거니까 4에다가 2분의 1에 전체에 2n-2야 이렇게 써지는 게 기본. 그 다음 다시 더하기. 이번에는 y끼리 빼고 제곱하자. 2에다가 4를 뺄 거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거를 제곱하니까 결과적으로 4, 그 다음 2분의 1에 똑같아요. 2n-2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네. 오케이? 그럼 계산을 하고 나서 봤더니 사실상 얘네들은 동류항 처리가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너는 루트 8이니까 한번 써볼까 이렇게 8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에 이렇게 써볼까? n-1 전체의 제곱이야 이렇게 써도 괜찮죠. 오케이? n-1 전체의 제곱이야. 그럼 이 친구가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결과적으로 2는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 2분의 1에 n-1제곱도 빠져나갈 거고 못 빠져나가는 건 루트 2 혼자 남아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함수가 생겨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써놓은 이 친구가 곧 있으면 너 그 자체겠죠. 맞아요? 그럼 문제가 굳이 원하는 걸 다시 써보자면 시그마 n이란 친구가 1부터 무한까지고 쟤네들이 표현한 길이 좀 깔끔하게 쓸게. 2루트 2 그리고 2분의 1 전체의 n-1제곱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 친구 급수고요. 무슨 급수야? 등비급수야. 무슨 급수라고? 등비급수라고. 그럼 등비급수에 대한 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1-r분의 이렇게 시작해서 초항 a를 넣을 거야. 1 집어넣으면 얘는 1이겠죠? 초항이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초항
2루트 2를 쓰시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분모 얼마예요? 2분의 1 이렇게 되지. 2분의 1 뒤집어 올라가니까 결론은 얼마? 4루트 2가 나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답은 5번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 2번 푸는데 솔직히 그냥 좀 써놓고 나서 말하니까 다 그러려니 하시죠? 맞아요? 절대로 이런 식의 등비급수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쓰고 규칙을 찾겠다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규칙을 찾기 위해서 해볼 만한 행동은 난이도가 이 정도로 쉬우면 짝수 홀수만 찾으면 되고요.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3배수 계열로 쪼개지는 거 있거든. 3, 4, 7 보면은 어떤 규칙이 있고 2, 5, 8 보면 어떤 규칙이 있고 3, 6, 9 보면 어떤 규칙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3개씩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런 상태로 표현이 돼 있을 거고 지금은 좌표 표현하면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겠죠. 넘어가서 3번 봅시다. 아이고 귀찮네. 자, 이 친구 어떻게 봐야 되니? 그러면 봐봐. 등비수열에 대해서 각각이 수렴하는 건 주셨어요.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 냅둘게. 그 다음에 너를 기준으로 이런 식 하나, 그 다음 조금 다른 식 둘 해서 2개를 줬죠. 2개가 성립하고 가끔씩 이제 요거 해서 K 좀 물어볼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당연히 AN과 BN에 집중을 좀 해줘야 될 거야. 이렇게 좀 하고 시작할게요.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요. 자, AN의 공비를 R1이라고 잡는다면 이 친구는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다시 BN의 공비를 R2라고 잡는다면 이 친구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일단은 이런 상황인 걸 이해를 한 상태에서 첫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쓸게요. 결국에 너는 등비급수야. 무슨 급수라고? 등비급수. 등비급수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면 돼요? 1-r분의 a 이렇게 내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식을 가져다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좌변은 1-r1분의 초항 a야. 그렇죠? 그 다음 우변 좀 써볼게. 우변은요, 요게 굉장히 좀 껄끄럽거든요. 절대값도 싫기도 하고.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 3분의 1을 곱하고 절대값을 하나, 절대값을 하고 3분의 1을 곱하는 의미는 크게 없죠. 근데 이 친구는 사실 3분의 1은 밖에 떨어뜨려 놓고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결국엔 앞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그리고 안쪽에 들어있는 2n-1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홀수 번째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봐. 원래 등비수열이 AR을 제곱해서 R씩 곱해지고 있었는데 홀수 번째만 보면 R 제곱씩 올라가는 걸로 보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친구의 공비는 R1의 제곱이다 이겁니다. 그럼 얘를 가져다 식을 쓸 거면 어떻게 쓰면 돼? 1-R1의 제곱분의 초항은 똑같아 A야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원래 너가 갖고 있는 이 친구 자체는 결국에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어야 돼. 사실 조금 더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원래는 양수로 만들고 더하기를 다 합니다. 맞아요? 다 더하고 양수 만들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다 양수여야 되는데, 오케이? 근데 우리가 등비수열 합공식을 하나 쓰는 걸 생각을 해봐. 등비수열을 그냥 떠올려봐. 걔네들을 더할 때 여기는 R1이요. 결국엔 마일과 1 사이였잖아. 걔네를 제곱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1을 넘기진 않겠죠. 맞아요? 여기서는 양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만? 초항만 100% 양수면 최종 결론은 양수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절대값을 어떻게 좀 처리하자고? 그냥 갖다 버리면 안 된다. 얘를 가져다가 절대값 A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함 내 말? 다시 어떻게? 전체 절대값을 공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네. 누구만? 초항만 절대값을 붙여주면 괜찮겠죠? 오케이, 지금 요 정도 상황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 너를 만족을 시키면 좋겠는데 계산을 살짝 해볼까? 일단 양변에다가 3 곱하고 그러니까 요거 분모 요 친구를 전체를 곱해버릴게 한번. 그럼 좌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3 써지고 A는 살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R1 제곱을 붙였잖아. 그럼 약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1 플... 아니 뭐야
아니다. 그냥 다 써줄까? 다 써줄게. 1-R1의 제곱이라고 두고 우변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갖다 넘길게요. 오케이? 얘를 가져다 넘겨서 절대값 a에다가 1-R1이야 이렇게 써도 괜찮죠? 자, 이렇게 써지고 이제 케이스를 좀 고민을 하자.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지겠지. 맞아요? 자, 만약에 첫 번째로요. a라는 친구가 양수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가 양수라면 절대값에서 그냥 빠져나올 거라서 여기 있었던 이 식이 결국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겠죠. 맞아요? a끼리 약분을 해버립시다. 왜냐면은 첫째 항이 얼마가 아니니까 0이 아닐 테니까 약분을 해도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하면 결국에 3하고 1 플러스 R1이라는 친구가 1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만족시키는 R은 뭐가 돼요? R1은 3,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기억 좀 하고 가. 내가 여기서 약분할까 말까는 그냥 한 건데 이렇게 약분 1-R1으로 약분한다는 건 R1이 1이 아니란 뜻이죠. 맞아요? 그래야지 약분이 될 건데 이미 아닌 거 보고 왔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한 거야. 아니면 2차식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R1이라는 게 마이너스 3분의 2야 이렇게 계산을 하나 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좀 볼게. 만약에 본인이 A가 0보다 작았다고도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A가 0보다 작았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뽑혀 나올 거니까 최종적인 식이 있었을 거고 그 친구의 부호만 바뀌면 되죠. 1-R1의 제곱까지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1-R1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결과적으로 A랑 1-R1은 날라가서 3하고 1 플러스 R1이란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3R1이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그래서 R1이란 친구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존재하시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일단 R1이 누구다? R1이 너다 라는 걸 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네. 그럼 다행인 건 수열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오케이? 괜찮아 민준아? 말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지? 조금만 더 해보자. 자, 그러면 두 번째 식도 하고 싶어. 요 절대값 있고 각각을 가져다 계산을 하겠대. 어렵게 보지 말고요. 이렇게 좀 하자. 지금 여기 있는 거 절대값만 처리를 잘 하시면 되겠죠? 안녕? 지금 사고가 뭐 하다 났어? 아니 골목 지나가다가 너가 차를 운전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네네. 너가 치였니? 아니요. 저희 차가 박았어요. 아, 너네 차가 박았어요? 네. 누구를 박았어요? 차를 박았어요. 기런. 쉽지 않은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항상 학원 올 때 그 생각한다. 열심히 달리다가 사고 나면 오늘 학원 안 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 자,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씩 해석할 건데 여기 있는 절대값이 똑같이 껄끄러워요. 맞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초항이라는 친구가 굳이 따지면 A, B일걸? 그렇지? A의 초항을 A로 두고 B의 초항을 B로 두면 A, B 이게 초항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공비도 생각해봐. 너 공비가 R1이고 너 공비가 R2란 말이야. 두 녀석을 곱한 R1, R2가 공비가 되겠죠. 그리고 걔를 가져다가 더할 건데 절대값으로 더할 겁니다. 초항이 너고 R1, R2가 공비예요. 한번 써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2번 식이라고 한다면 2번 식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되겠다. 1 마이너스 절대값 R1, R2가 있고 다시 여기도 절대값 A1, A2고 AB로 쓸게. AB 이렇게 있다고 치면 되겠죠. 오케이? 지금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절대값을 먹일 때 R1의 제곱이란 친구는 뭘 해도 1보다 작을 거니까 그렇지? 뭘 해도 1보다 작을 거니까 이 친구 전체가 양수의 합성이었어. 그러니까 굳이 절대값을 안 썼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어때요? R1과 R2를 곱한 친구들은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정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이 친구는 절대값을 살려놓으셔야 돼요. 알아듣고 있어 근데? 저요? 네. 진짜로? 네. 이거 절대값 왜 안 썼어? 원래 있었는데 제곱이니까 크게 의미 없어 뺀 거야? 네. 제곱해도 0보다. 그치. 이거 왜 붙였어?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어서 붙인 거야. 그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건 굉장히 접근하기 까다로워요. 여기까지 일단 바꿔놓자고. 오케이? 다시 여기 있는 거 각각은 그냥 실제로 급수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쭉 쓰고 1-R1분의 A야 곱하기 두 번째는 1-R2분의 B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원래 이 식을 그냥 전개를 하면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1-R1 그 다음에 1-R2가 되고 분자가 A, B 일단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리고 넘겨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되는 게 기본이긴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케이스를 막 나눠줘야 될 거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다 보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이렇게 좀 해보자. 이때 보라색으로 쓸게. 이 파트 있죠. 얘는 무조건 무슨 수야? 얘 무조건 양수다. 맞아요? 그러면 얘도 무슨 수여야 돼? 얘도 무조건 양수 나와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얘가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원래 절대값을 쓰고 있던 이유가 뭐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요 친구, 여기 있는 요 친구 양수니 음수니? 네가 여기다 뭘 집어넣더라도 분모에 뭘 집어넣더라도 얼마가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네가 아무리 큰 거 집어넣어도 1도 안 되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럼 분모는 어차피 양수였어. A, B가 무슨 짓을 하냐에 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결과적인 계산이 뭐가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 A랑 B라는 친구는 결국엔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아요? A랑 B는 결국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지금 식이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1 절대값 R1, R2에다가 절대값 A, B 이렇게 들어있었던 건데 여기서 너가 이 절대값 A, B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냥 얘는 무조건 뭐니까? 양수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요게 이제 생각보다 중요했던 과정.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케이스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1, A2 똑같을 거니까 서로 대각선 곱할게요. 1-R1과 1-R2가 있죠. 그거는 1- 절대값 R1, R2 이렇게 들어오겠네. 맞아요? 이렇게 식이 딱 써질 거고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경우를 찾는 게 내 목표인 거잖아. 그럼 당연한 건데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케이스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나눠볼게. 아유 귀찮네. 일단 전개를 하고 나눌까? 전개를 하고 나눌게. 이 친구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1- 묶어놓고 R1 플러스 R2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R1, R2 이렇게 들어있겠죠. 맞아요? 그 친구가 1- 절대값 R1, R2야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절대값 경우 나눕시다. 만약에 첫 번째로요 R1, R2라는 친구가 양수라면 여기 있는 식이 뭐가 써져요? 그대로 하나 들어오고 계산이 쉽지가 않아. 1- R1, R2야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얘 양수라면 이렇게 써질 거야. 그럼 이때 써져 있는 친구들 갖고 계산할 건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R1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R2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럼 R1, R2 곱해서 양수 나오는지 체크 한번 해봐. 오케이? 계산 조금 이따 할게. 사실 되면 안 하고 싶긴 한데 다시 두 번째로 케이스 나눠. R1, R2가 뭐라고? 음수라고도 한번 쳐보자고. 그럼 이번엔 식이 어떻게 나와요? 1- R1 플러스 R2에다가 더하기 R1, R2를 쓰고 그 친구는 1 플러스 R1, R2야 이렇게 되죠. 얘가 식이 조금 더 편할 듯 이렇게 싹싹 사라지죠. 결과적으로 남는 친구들 요 1도 사라지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남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R1 더하기 R2라는 친구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나오려면 R1과 마이너스 R2가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R1이 얼마였어? R1이 마이너스 어디가? 저쪽에 있나 보다.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요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R2는 뭐면 돼? 그냥 3분의 2면 되겠죠? 그래서 저거 두 개를 알았고요. 두 개를 가져다 곱하면 어떻겠어?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여기서 R2가 뭐라는 거? 3분의 2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R1, R2 두 개 다 나왔어. 문제가 뭐 물어봤니? 이거 물어봤죠? 맞아요? 그럼 문제가 물어본 이거 다시 한번 이쪽에서 써보면 결론만 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는요. 두 번째 식에서 왼쪽 너로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었잖아. 맞아요? 뭐 여기로 정리되는 것까지는 알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1-R1, R2의 절대값이 있고 분자에 뭐가 있고 A, B가 있었겠죠. 맞아요? 다시 우변 좀 볼게. 우변은 K에다가 곱하기 저 시그마 얘를 계산해줘야 되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나와? 1-R1, R2에다가 그렇지? 그 다음 분자에 얼마? A, B 이렇게 들어오겠죠. 얘를 만족을 시킬 거고요. 결국에는 차이는 어디서 발생해요? A, B는 똑같아요. 차이는 어디서? 공비에서 발생할걸? 맞아? 공비에서 발생할걸?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 내가 R1, R2 다 알았으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여기서부터 좀 후루룩 하고 넘어갈게. 다 쓰면은 이제 우리가 정확히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분의 4. 오케이? 마이너스에는 절대값 붙였으면 플러스 9분의 4겠죠? 여기는 9분의 5가 됐겠지? 1 빼기 9분의 4니까 결국 9분의 5가 됐어. 건분수니까 처리하면 5분의 9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좌변을 계산하면 얼마라고? 5분의 9 AB 이렇게 써졌다고. 맞아요? 다시 이 친구 볼게요. 요거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9분의 4였어. 그걸 1에서 뺄 거니까 더하기 9분의 4를 해야 되죠. 9분의 13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거 뒤집을 거니까 13분의 9 이렇게 표현되겠네. 13분의 9 AB 이렇게 써졌겠네. 거기다 뭐만 붙이면 K만 붙이면 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가 구하고 있던 K라는 친구는 여기 있는 숫자 전부 다 나눠버리면 되겠죠. 맞아요? AB 날라가고 9 날라가고 얘만 올라가서 5분의 13 이렇게 되겠네. K는 5분의 13일 거고 정답은 4번이야 하면 끝나겠죠. 계산이 더럽게 많아요 지금. 다시 요약 좀 해볼까? 잘 들어. 잘 들어. 급수가 써져 있어. 근데 내가 저 급수를 가져다가 이렇게 식으로 와서 계산을 할지 아니면 이 급수의 의미를 좀 파악해서 얘가 표현하는 게 뭔지 이런 고민을 해보겠지만 결국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뭐 AN에 대한 급수는 그냥 1-R1분의 A 이렇게 쓸 거라고. 근데 문제는 얘가 식이 전부 다 절대값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오케이? 절대값을 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AN이란 친구가 있어. AN의 초항 뭐야? A야. 공비 뭐야? R이야. 내가 여기서 1이랑 붙인 것 뿐이고. 오케이? 그럼 이 친구를 가져다가 표현하는 급수의 합은 1-R1분의 A 요거였지? 맞아요? 그럼 다시 생각해봐. 내가 얘를 가져다가 절대값 AN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럼 네가 초항이 뭐였든 상관없어. 그거 절대값 A일걸? 맞아? 공비가 뭐였든 상관없어. 그거 그냥 절대값 R1일 거란 말이야. 기본이 그러겠죠.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잠깐만 절대값 R1? 이거 나열 좀 해서 보자. 헷갈리네. 야, 이 친구 나열하면 A, AR, AR의 제곱 이렇게 가고 있죠. 이 친구 나열하면 A의 절대값, AR의 절대값, 그 다음 AR의 제곱의 절대값 요 수열인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럼 그냥 공비 다 양수로 봐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에 대한 급수의 합은 1-R1 절대값에 A 이렇게 절대값 들어갈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단 내용상 그래.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우변에 말한 절대값이 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에 대한 공비 계산을 해서 공비 R제곱 절대값 붙여야 됐지만 생략. 오케이? 너 초항 A 그건 절대값 붙여야지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식 가져다 쓰고 계산했어요. 가능한 경우 하나 찾았고 두 번째 마찬가지야. 절대값 있지만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거야. 이때도 중요했던 생각은 뭐예요? 너도 양수결론 결국에는 원래 여기서 네가 케이스를 두 개씩 나누면 굉장히 어지럽거든.
오케이? 근데 다행히 누가 A, B가 양수라는 생각이 금방 들어서 A, B에 대한 케이스는 안 나누고 R1, R2에 대한 케이스만 나눈 거였죠. 맞아요? 그래서 R1, R2에 대한 케이스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라면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냥 저는 느낌상 얘일 것 같아서 요거 먼저 한 거였고요. 네가 궁금하면 이것도 뭐 해줘야 돼? 계산을 다 했었어야 되겠지. 맞아요? 계산을 하면 결론이 어떻겠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를 선택할 거고, 맞아요? 너를 선택하면 R2가 이거야. 지금 R1, R2 다 구했는데 크게 문제 있나요? 수렴 범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겠죠? 그래서 구해졌으니까 하라는 대로 집어넣어서 계산 좀 하자 이렇게 되고 끝났겠네. 오케이? 계산이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면 급수까지 레벨 3는 끝입니다. 넘어가자. 여러가지 함수 미분. 자, 오랜만에 보니까 간단하게 개념 다시 보고 좀 갈게요. 여기 있는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은 단원이 대충 크게 어떻게 나눠졌었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지수로그였어. 근데 그 지수로그 이전에 무리수를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오케이? 무리수 1을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지수로그의 극한. 오케이? 그 다음 지수로그의 미분. 넘어가서 삼각함수 극한, 삼각함수 미분 이렇게 가는 내용이었어요. 공식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꼴은 외우시는 게 맞을 거고요. 특히 무리수 2에 대한 거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되죠. 이 무리수 1을 가져다 정의를 할 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얘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살짝 큰 친구를, 얼만큼 큰 친구? 살짝 큰 친구를 무한 제곱을 했을 때 그 숫자가 얼마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 숫자가 우연치 않게도 2로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오케이? 다시 그러다 보니까 극한을 쓸 때 얘가 0으로 가고 있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x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꼴을 크게 두 개를 외우잖아. 이런 꼴을 외울 때도 있고, x가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 x 이렇게 갈 때도 있잖아. 맞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사실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는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냥 얘네 둘이 역수야 이것만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역수인 건 이제 당연히 다 안다고 치고, 우리는 극한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갈 때랑 무한으로 갈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결국엔 1 뒤에 붙은 게 살짝 0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리수 2라는 거 기억을 하자. 나머지 꼴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그대로 넘어가서 예제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너에 대한 계산은 3입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에 a 플러스 b를 구하자 이랬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지금 식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상황인 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다시 하나 언급을 하고 와야겠다.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이 꼴들을 그냥 외우시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그냥 외우는 거 다 좋은데 그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얘는 기본적인 부정형을 처리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답이 나오면 꼴을 기억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야, 리미트 x가 1로 갈 거야. 근데 2의 x제곱이야. 숫자 2야? 2의 x제곱이야. 답 얼마겠니? x가 1로 가고 있다고. 2의 x제곱이야. 얼마겠어? 2겠죠.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친구는 그게 안 돼요. 그치? 왜? 넣었더니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이니까 부정형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배운 게 인수분해 이런 거였다면 올해 배우는 건 꼴 맞추는 내용만 배우고 있는 거죠. 다시 봐. 여기 있는 친구 뭐라고? x가 0으로 간대. 그러니까 네가 원래 먼저 봐야 되는 건 0을 집어넣으면 이걸 로그 2의 4죠. 결론은 얘가 2 전체가 되겠지. 2 빼기 2 분모가 0이네. 맞아요? 결론은 얘가 0분의 0꼴이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지 않으면 B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냥 꼴만 외우시면 안 돼. 0인데 수렴하는 걸 보니까 결국에 분자도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 오케이? 그러면 너가 0을 싹 집어넣었을 때 로그 2의 B잖아. 그 결론이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B는 얼마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B는 1인 걸, 바본가? B는 2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하고 있지? 자, 그런 상태일 거야. 그럼 지금 식이 다시 어떻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있는 게 어떤 친구야? 로그 2에 2x 플러스 4야. 그 다음 너는 로그 2에 다시 ax 플러스 2야. 그리고 그 계산에다가 빼기 1 빼기
빼기 1 빼기 2가 있고 그게 3이야? 뭐 이런 결론이겠죠? 제가 꼴을 정확히 맞추고 싶으면 사실 분모 문제 뭘로 나눠야 돼요? x로 나눠야 될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거고요. 얘가 하는 건 이제 정석적인 계산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귀찮네. a가 3인 거? 이게 요거 연습을 이렇게 시킬까? 어떻게 시킬까? 로피탈 써도 괜찮죠 저거. 로피탈 써도 괜찮고 꼴 맞춰도 괜찮고 다 괜찮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우리 기억하고 있는 꼴 이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그 다음 어떻게? ln 1 플러스 x가 얼마야? 1이야. 요거 기억하지? 얘가 ln이 아니라 얘가 로그야. 로그 a야. 그럼 이거 얼마야? 1 곱하기 lna인데 이거 lna 분자의 분모야? 세종아? 네. lna 분자 있어야 돼? 분모 있어야 돼? 저거 어디였냐? 니는 분자. 니는 다 망했어. 분모. 이건 분모야. 로그는 싸가지 없어서 바닥으로 내리기로 했어요. 맞아요? 네. 분모에 ln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 보면은 1 곱하기 ln a분의 1이야 이렇게 보기로 했죠. 맞아요? 얘를 원래 정석적으로 풀 거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저였으면 처음에는 x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내 맘대로 어떻게 깔고 자 x로 깔고 그렇지? 여기 있는 거 2로 못 꺼낼 수 있죠. 그럼 얘가 로그 2의 2랑 더하기 로그 2의 x 플러스 2로 쪼개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로그 2의 x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쓸 거거든 나는. 맞아요? 분자는 어떻게? 로그 모르니까 2에 그냥 ax 잠깐만 분모 하나 더 써야지. x분의 로그 2의 ax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분모에서 나오는 ln이가 있을 거고요. 분자에서 나오는 ln이가 있겠죠. 걔네는 어떻게 돼? 전부 정리되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최종 결론 누구 따라서? x 개수 따라서 너 얼마? 1. 너 누구 따라서? a 개수 따라서 너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죠. a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그게 그냥 a인데 그 결론이 3이었던 거라서 a는 3이야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미분이 익숙하다 하시면 그냥 미분 하셔도 돼요. 로피탈 쓰셔도 돼요. 그래서 a가 3이고 b가 2니까 결론은 5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괜찮겠다. 오케이? 만약에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혹시 몰라서 만약에 얘 보고 쌤 이거는 좀 이상한 꼴인데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게 눈에 보이시면 돼요. 원래 정확하게 맞출 거면 x하고 로그 2를 쓰고 저기 뒤에 빼기 1은 로그 2의 2잖아. 맞아? 나눈다는 의미니까 나오는 식 자체가 2분의 x 더하기 1이 될 거겠죠. 맞아요? 순서 바꾸면 1 플러스 2분의 x 이 꼴인 거 맞죠? 이게 우리가 보던 정확한 꼴이긴 해요. 이해하니? 근데 어차피 그거 맞춰질 거 사실 알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냥 저 정도로 두고 냅둔 거였어. 오케이? 똑같아. 얘도 원래 제대로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맘대로 ax 붙여야 돼. 맞아? 얘랑 꼴이 맞아야 되니까 ax 붙여야 돼. 그리고 보정하려고 위에다가 a를 다시 붙여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그런 과정이긴 한데 이거는 그만합시다. 넘어가서요. 유제 1번 좀 보자. 자 그럼 이거 답은 어떻게 내야 되니? EX는 꼴을 맞추려면 뒤에 빼기가 하나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꼴을 맞춰보는 연습을 좀 하면 X가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쭉 크게 쓰고 크게 4개로 나눌게. 첫 번째 친구는 X분의 2의 X 빼기 1. 오케이? 빼기 두 번째 거 어떻게? X분의 2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렇죠?
다시 분자에 있는 거 이렇게 쓰고 어떻게? x분의 4의 x 마이너스 1 빼기 x분의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지금 나 눈빛들이 좀 그렇다. 얘는 요거 빼기가 1이 붙어야 돼. 오케이? 너는 얘 혼자만 있으면 몰라요. 하나 붙어있어야 1이야. 그러면 내 맘대로 붙여야지 하고 붙일 건데 이 친구는 플러스니까 빼기를 하나 붙였어. 그렇지? 좀 과하게 빠졌죠? 다시 빼기를 하나 또 붙일 건데 앞에 부호 마이너스니까 다시 더하기니까 상쇄되는 거 맞지? 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인 거구나.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분모에 있는 거 계산하면 ln 4 분모 3 여기가 앞에가 1이고 빼기 2니까 결론은 3이겠죠? 맞아요? 자 다시 이 친구도 4 대신에 뭐라고 읽으면 2의 제곱이라고 읽으면 어떻게 붙으면 돼? 2 빼기 1이라 일단은 3인 건 똑같은데 맞아? 다만 얘가 지금 누구에 대한 거? EX에 대한 거죠. EX에 대한 거 그쵸? 지수니까 ln이 붙어서 ln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결론은 얼마? ln 2 나 하나만 물어볼게. 나 지금 감이 안 와서 그래. 요런 극한 꼴 맞추기 문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충분해요? 아니면 이딴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제대로 꼴 맞추고 조금 설명 더 드릴까? 도혜야 너가 정해.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되는 친구들 어차피 다 될 거라서 내 수업 어차피 안 듣거든요? 그래서 안 되실 거면 이게 마지막 기회란 말이야. 이 이후로는 제가 이 설명을 해주기 좀 그래요. 이거는 되는데 아깝건 안 됐어. 얘는 괜찮아? 아까 건 안 됐어? 그건 제가 좀 더 따로 봐드릴게요. 앞으로 요 정도로만 계속 할게. 자 2번 보자. 마찬가지야. 너를 대입을 했어. 근데 그게 16이야. 이것도 결국에 어떤 아이디어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분모는 나도 모릅니다. 루트 a 플러스 b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분자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2의 0제곱이 되잖아. 그거 결국에 1이고 1 빼기 1이면 분자가 0이죠. 분자가 0임에도 불구하고 16으로 수렴한다며. 맞아?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구나. 분모도 뭐여야겠다? 0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처음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자 분모 이 상태에서 뭘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루트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그게 곧 0이어야 되겠죠. 맞아요? 분자가 0인데 16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모도 0인가봐. 요게 첫 번째. 오케이? 자 내가 이거를 얻었으면 앞으로 b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요? 루트 a라고 쓰셔도 돼요. 대입을 해서 식을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식 전체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 쭉 있고 어떻게? 루트 x 플러스 a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a 그치? 더하기예요. 고맙다. 마이너스 루트 a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써져요. 다시 나 꼴 맞추고 싶다니까? 그걸 어떻게 맞출 건데? X로 나눠. 유리화를 하셔도 되고요. x를 나누셔도 되겠죠. 근데 봐봐. 본인이 x를 나누면 분자꼴이 잘 맞춰지죠. 분모는? 다시 유리화 또 해야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맞춰지지 않아. 아니 x분의 요거 하면은 안 맞을걸. 그래서 이 친구 뭐 하자 그냥? 유리화 할게. 유리화. 자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이거 하고 쉬는 시간이야. 쭉 가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x가 나와버리겠죠. 그렇지? 분자에 있던 거 그대로 2에 ax 빼기 1 그건 그냥 있을 거고요. 유리화한 거 옆에다 크게 쓸게. 너는 루트 ax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루트 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 극한을 보내면 16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친구 E에 대한 얘기고 너가 AX이기 때문에 너에 대한 결론은 결국에 얼마? A 이렇게 나왔었겠죠. 맞아요? 다시 너도 0으로 싹 보내면 얘도 루트 A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곱하는 건 뭐? 2루트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계산이 뭐다? 그거에 대한 계산이 16이다 이런 얘기겠네요. 따라서 A 루트 A라는 친구가 얼마일 거고요? 8일 거고요. 네가 찾고 있는 A는 얼마? 4여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A가 4인 걸 뻔히 알았으면 B는 얼마면 되겠니? A랑 B는 무슨 관계야? 네가 찾은 A에다가 루트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결론적으로 B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다. 오케이? 두 녀석 갖다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하시면 끝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미분 이걸 좀 봅시다.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요.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지수는 극한의 꼴이든 혹은 미분을 하든 ln이 분자에 붙고요. 로그는 분 뭐에 붙어요, 그치? 그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친구들은 말만 이제 뭐 지수 로그의 미분인 거고 결국에 문제 세팅은 수투 때랑 다를 게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차 함수 f가 있고요. f를 가져다 끼워놓은 이상한 g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g에 2를 집어넣은 거랑 g'에 2를 집어넣은 게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어쩔 수가 없죠. 그냥 뭐 해야 돼요? 문제 푸셔야 돼요. f 알아 몰라? 몰라. 그치만 최고차가 1인 2차라는 건 알고 있죠. f를 모르는 상태에서 써보자. f라는 친구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g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gx라는 친구는 결국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붙고 거기다가 뭐가 붙으면 돼요? ex가 붙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너를 기준으로 프라임 좀 한번 표현을 할게요. g'x라는 친구 어떻게 쓰면 돼요? 우리 이제 많이 해봐서 아시죠? ex 그냥 그대로 먼저 써버리고요. 자기 자신 그대로 들어오면 x제곱 그 다음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고 미분하면 되니까 a 플러스 2 그 다음 x a 플러스 b 요렇게 쓰면 미분된 결론이겠죠. 맞아요? 미그금이하고 두 개 한 번에 합친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저 친구들에게 전부 뭘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맞아요? 실근 개수는 한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따라갈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식을 몇 개를? 두 개를 썼어. 잘은 모르게 그냥 썼어. 문자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A, B. 그거 두 개 찾으면 끝나잖아. 두 개 그냥 집어넣어 보는 거야.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크게 문제 있을까요? 없겠죠. 아니 내가 G'도 쓰고 G도 썼는데 두 개 2를 집어넣었대.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같은 상태야. 그럼 너네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어차피 이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얘는 다시 한번 갔다 오세요. 결국에 너는 그냥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돼버리겠죠. 맞아요? 심지어 지금 상태에서 계산을 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그냥 A가 바로 나올걸? 맞아요? 근데 본인 미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살살 해보자 우리. 근데 저 이가 뭔지 기억이 안 나고 이번 시간에 그냥 앉아 있다가 쌤한테 기초 문제 다시 재방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수 2는 그냥 파이 같은 숫자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EX를 가져다가 미분하면 얘만 유일하게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지금은 써져 있는 요식을 가져다가 곱미분을 해서 이제 미분 그대로 미분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 친구를 묶어놓은 게 얘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 여기를 가져다가 만약에 얘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a고 뒤에 거 그대로니까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너 다시 그대로 있을 거고 여기다가 얼마? 2x 미분하면 되겠죠. 요거 가져다 묶으면 요런 식이 나온 거예요. G'까지 쓰고 그냥 뭐 하면 돼? 2가 같으니까 집어넣었어. 그거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4야. 오케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인 것까지 찾고 나면 다시 G' 내 옆에 써볼게. 너는 2에 x에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 생각해봐. 도혜야 여기 있는 식이 있어. 얘가 0이 되는 게 내가 궁금해 지금. 그럼 이거 0이 될 수 있니? 지수함수인데? 될 수 없겠죠. 어차피 얘가 0이 되려면 결국에 누가? 너가 0이 돼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이 친구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할 텐데 최대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두 개까지 있을 수 있겠지. 2차 함수니까. 근데 지금은 그 지점이 몇 번 있다? 한 번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 갖는다. 그럼 여기가 결국에 반의 제곱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반의 제곱하면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B가 얼마면 돼요? 5면 되겠죠. 그래서 아 그냥 그 정도 얘기하는 거구나. B는 얼마다? 5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러면 A랑 B 다 알았지? A랑 B 다 알았으니까 F라는 함수에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은 구할 수 있을 듯. 뭐 이 정도 문제네. 그래서 미분이라 해서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문제가 답이 나왔어. 넘어가도 괜찮죠? 자, 3번 봅시다. 자, 함수 F가 들어있어요. 이 친구도 전부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 프라임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이상한 게 나온대요. 우리는 여기 있는 친구 미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결국에는 A의 X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잖아. A의 X제곱. 이 친구를 가져다가 미분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되 만족하지 마시고 LNA를 붙이면 돼요. 그렇지? 지금 이 상태야. 그럼 저기서 쟤를 미분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일단은 2의 X가 나오되 LN2가 붙어야 되고 더하기 다시 4의 X가 나오되 LN4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뭘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이런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정리를 조금 하고 갈게. 이 식 한 번만 더 쓸게요. 너는 2의 X 곱하기 LN2고요. 더하기 여기 있는 LN4라는 친구는 2의 제곱이잖아. 앞으로 던질 거고요. 이 친구는 2 곱하기 4의 X에 다시 LN 2야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맞아요? A 한번 집어넣어보자. 결국에 네가 찾고 있는 F'A라는 친구는 물어본 거 자체가 2의 A 곱하기 LN2 더하기 2 곱하기 4의 A 곱하기 LN2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여기서 LN2가 공통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의 A 플러스 2배의 4의 A가 그게 36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얘를 만족시키는 A 얼마겠니? 느낌 와요? 그냥 방정식 계산하셔도 되고 정 안 되면 천천히 계산해야지. 얼마 정도 찍으면 딱 나올까? 2. 그럼 정답이겠죠. 맞아요? 선생님 저 이거 인거 계산 모르겠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천천히 한번 해볼게. 너는 2의 A제곱이야. 더하기 2 곱하기 얘는 2의 2A 그게 얼마? 36이야. 정 본인이 안 되시면 누구를? 2의 A를 X로 두고 치환을 해서 식을 쓰셔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2배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36이 되고 그게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너를 인수분해 하시면 2, 1, 그 다음에 1이 나와야 되니까 8, 4, 9, 36 9구나 9, 4 이렇게 하고 8, 9 플러스 마이너스 결론적으로 x는 4가 될 거고요. 그게 2의 a니까 네가 찾는 a가 2다 이런 얘기겠죠. 정답은 몇 번? 2번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도혜야 너 괜찮아? 빠르면 얘기해야 돼. 느려도 얘기해. 자 넘어가서요 4번 한번 봅시다. 실제 시험에 나오면 그냥 무슨 생각? 아 이 새끼 나한테 시간 쓰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 수능으로 들어가시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야 이렇게 안 내도 시간 쓰게 할 수 있어. 자 F가 들어있고 F 위에 점 2개를 줄게요. 근데 내가 다행인 건 A는 알아요. 깜짝아. 보세요. A는 알아요. B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런 상태에서 쟤네들의 넓이를 표현을 하고 그거 극한에 집어넣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냥 하라는 대로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요 라인을 가져다가 이 라인을 가져다 뭐라 부른다? X가 T다 이렇게 부른대. 그렇죠. 그게 B의 좌표였으니 저게 T야. 그리고 여기를 함수에 딱 집어넣어서 나오는 요 높이가 FT인데 한번 써볼까? 함수 자체 얘가 지금 KLNX였단 말이야. KLNX.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요 높이가요. KLNT 이렇게 표현됐겠죠. 맞아요? 함수 이렇게 있으니까. 그치? 함수 이거야. 함수 이거야. 함수 이거래. 제가 나가기 전에 쌤하고 이 문제 했었어요 혹시? 이 유형을?
네, 아니 딱 그냥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너 근데 급수하다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언제 나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저 소포 진짜로? 그럼 너 수혈만 하고 나갔나 보다. 저 소포 한 번으로 나왔다고? 자, 일단은 그럼 여기 이거예요? 왜 근데? 아좀 익숙해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봤나 보네. 자, 그럼 이 밑변도 표현 좀 합시다. 예원아, 밑변 얼마야? t에서 뭘 빼면 돼? 여기 좌표 1이네. t 빼기 1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높이가 얼마고? kln t고 밑변이 t-1이야. 그래서 st라는 친구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요? st는 2분의 1에 t-1에다가 그 다음에 kln t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맞아요? 식을 그냥 썼어요. 그럼 이제 리미트식 다시 집어넣어 볼게.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갈 건데 너는 말이야 2분의 1에 t-1 그 다음에 kln t 분의 이 반대로 썼네 바보같이 t-1의 제곱분의 2분의 1에 t-1 그 다음 klnt 그게 얼마다? 2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요거 계산을 하고 싶어요. 일단 t-1끼리 날립시다. t-1끼리 날려서 리미트 t가 1풀로 갈 때 2분의 1도 넘길게.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t-1분의 klnt라고 쓰시고 2분의 1도 넘겨서 그게 4다 이렇게 쓰시면 딱 좋겠죠. 세종아,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여기까지 썼어. 이 극한 계산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저 물구한 거예요. 됐어. 민준아, 뭐 할 거야? 야, 지금 극한을 봤더니 뭐분의 뭐 꼴이야? 0분의 0꼴이야. 다시 1을 대입했더니 0분의 0꼴이야. 부정형이야. 처리해야지. 근데 무슨 꼴? 로그 꼴.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 꼴을 맞추고 싶어요. 1로 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t-1이란 친구를 x라고 한번 둬볼게. 오케이? 그러면 t라는 친구가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식 전체가 어떻게 바뀔 거냐? 리미트 x가 넘어갈 거예요. x가 다가갈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t이 1로 가고 있어요. t가 1로 가고 있어. t가 1로 가고 있으면 x는 어디로? 0으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x가 0 풀로 가고 있는 상태일 거고 분모는 얼마? x. 분자는 얼마? k, ln 그 다음에 t 대신에 1 플러스 x야. 이렇게 쓰면 딱 좋겠죠. 근데 그 결론이 4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x, ln 1 플러스 x 이 친구는 1이잖아. 최종적으로 k가 얼마다? 최종적으로 k가 4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또 넘어가 볼게. 다녀오세요. 이제 뭐 잘못 먹었나? 네. 해도 돼, 세종아? 니네 근데 수특수업 좀 지루하지? 네. 내가 반 합치지 말자 그랬잖아, 그래서. 주연이는 지금 잘 풀고 있니? 뭐 하고 있니? 나 고민이네 항상. 뭐요? 이거보다 빨리는 못 나가.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좀 하자. 에스더랑 세종이 둘은 그 뭐지? 내가 그냥 매시간 테스트를 35문제씩 드릴게요. 싫어요. 그거를 싫어, 풀어. 싫어요. 그냥 할게요. 아니. 진짜. 삼각함수 덧셈 정리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삼각함수 덧셈 정리 까먹기 쉽지 않아, 그렇지? 이거 대학교 갈 때까지 잊지 마. 또 그래서도 써요. 당연하죠. 교수님들도 뭐 알려줘. 혹시 모르는 바보들 있을까봐. 대학교 3학년인데. 자,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 원방이 하나 있고요. 접선 하나 긋고 그리고 저 녀석들의 각의 결과를 알려줄게. 각의 결과가 3분의 4야. 각은 몰라요.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한 건 삼각형 ABC의 넓이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야. 이 친구를 찾기 위해 필요한 게 뭐가 있을지 고민을 좀 하자. 알고 있는 거 표시 다시 해볼까? 이거 무슨 조건? 각 조건. 어디가? 여기 각 조건이죠. 쟤 알아요? 저거 알고 넓이가 필요하대. 그럼 너가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두 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AC랑 AB를 구하고 여기 탄젠트 알고 있으면 사인 값을 구해서 2분의 1의 두 변의 사인 끼인 각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두 변에 대한 관계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시작하면 좋을까? 여기서 들어갔죠? 얘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치자. 그러면 90도였겠지. 맞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럼 90도였겠지.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도형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중심과 연결하는 행동들은 본인들도 습관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원이 나왔을 때 중심과 그 밖에 있는 점을 연결하는 건 당연하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무슨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냐? 지금 봐봐. 여기 있는 거 문제풀이 내가 간단히 보여줄게. 갑자기 너를 2알파라고 치고 이딴 짓을 해요. 이거 그냥 들어가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 이건 그냥 외워서 가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 결론은 이런 거야. 봐봐. 원이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뭐 하겠니? 같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선을 싹 그어놓으면 두 삼각형이 어떻겠니? 똑같을걸? 이거 90도고 이거 90도고 반지름 똑같았고 빗변도 똑같잖아. 이 친구는 RHS 합동일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친구를 갖고 각 2등분선의 성질로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기억날지 모르겠네. 기억나니 주연이? 기억 안 나니? 그래. 어쨌거나 난 이렇게 볼 거란 말이야. 우석이도 오면 좋겠네. 수능 얘기 잠깐만 하나 해볼까? 우리가 지금까지 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뤄요. 그리고 각 2등분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거거든요. 일단 자주 출제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각 2등분의 기본 정의는 이런 거죠. 두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선을 가져다가 절반으로 싹 쪼개고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각이 같았다고 치면 각 2등분선의 성질 때문에 아무 점 하나 P를 딱 잡으면 거기서 수선을 떨궜을 때 걔네들의 길이가 뭐예요? 같아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너는 90도, 너도 90도, 그 다음 빗변 똑같지, 각 똑같지. 그래서 RHA 합동해갖고 얘네들의 길이가 같아요. 이게 각이등분선을 활용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끌고 넘어가면 생각보다 자주 봤던 내용일 거거든요.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여기 삼각형에 A, B, C 점 3개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 각 A를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딱 쪼개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았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서도 각 이등분선의 성질을 사용을 할 수 있잖아. 그럼 무슨 경우가 생기냐? 이 점에서 선을 내려서 이렇게 90도를 만드는 거랑 이 점에서 선을 내려서 이렇게 90도로 선을 만드는 게 똑같아요. 다시 그려도 돼요 혹시? 아 근데 이거 진짜 똑같단 말이야. 안녕 빨리 와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각 2등분. 아씨 망했다. 각이등분 똑같았어. 오케이? 그러면 각이등분선 성질 때문에 여기서 떨군 거랑 여기서 떨군 게 뭐하다고요? 똑같다고요. 오케이? 그냥 그렇다 칠게. 그러면 얘 길이랑 얘 길이가 똑같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성질이 뭐야? 이쪽 왼쪽의 길이를 A라고 잡고 이쪽 오른쪽의 길이를 B라고 잡으면 생각해봐. 왼쪽 삼각형은 결국에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 되겠죠. 어떻게? 밑변이 A, 높이가 파란색, 밑변이 B, 높이가 파란색. 높이는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무슨 비가? 넓이 비가 곧 뭐랑 똑같아? A 대 B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밑변 이만큼의 길이를 M이라고 잡고 밑변 이만큼의 길이를 N이라고 잡았다 칩시다.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결국에 똑같은 높이에 대해서 가는 거고 밑변이 M이고 N이니까 그 넓이는 곧 또 다시 M 대 N과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원래 요 관계를 우리가 자주 활용을 해요. 수능에서 요 두 개가 항상 나오는 거야. 각이등분선 성질이. 오케이? 그리고 미적분까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수원 문제야. 뭐 12번 이런 문제 수능에서. 그러면 보통 요걸로 끝나요. 근데 만약에 너가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었어. 그러면 미적분에서 조금 더 자주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각 이등분선의 도형적인 성질 말고 그냥 진짜로 이렇게 각이 있을 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그냥 똑같은 거 있지. 너를 세타로 두면 여기 세타로 두고 이거 전체를 뭔가 이 세타에 대한 뭔가로 표현하는 거. 그 행동을 미적분에서는 종종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정도는 좀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지금 요 문제 볼 건데 넓이가 지금 궁금했어. 당연히 두 변이 필요해요. 너에 대해 관찰을 할 때 중심에서 선을 잇고 중심에서 선을 이어 여기서 생기는 삼각형이 합동일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이 무슨 등분이다? 이등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각 하나를 가져다가 뭐라고 잡을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알파라고 잡을 수 있을걸? 똑같아. 여기 있는 각 하나를 똑같이 알파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 너가 일단 알파구나 라고 하는 게 여기 써져 있는 이 내용인 거야. 지금 뭐를? 탄젠트 각 B 이 친구. 각 BAO가 얼마래요? 알파래요. BAO 얼마야? BAO 요거지? 얘를 알파로 잡겠대. 이걸 갑자기 알파로 잡은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각이등분선이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아 저렇게 잡았다는 거구나. 그럼 여기 있는 식이 뭘로 바뀌어서 보인다? 탄젠트 결국엔 2알파에 대한 값이 얼마다? 3분의 4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가능해요? 탄젠트 덧셈 정리가 가능하겠죠? 탄젠트 2알파라는 친구를 갖고 탄젠트 알파로 넘어가고 싶어. 그럼 좌변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를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너는 말이야. 어떻게 써야 돼? 일마탄탄. 오케이 1마탄탄. 그럼 탄젠트 알파가 제곱이 되겠죠. 1마탄탄에 탄 플러스 탄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아 이런 상황인가 보다. 지금 그렇게 쓴 게 이런 상황인가 보다. 그럼 결과적으로요. 지금 제가 쓴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친구 얼마였어요? 3분의 4였어. 이 친구 몰라서 냅뒀단 말이야. 둘이 같다고 둔 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겠죠. 그럼 얘를 가져다가 전개를 해서 풀어버리면 탄젠트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고 가능한 탄젠트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다시 본인이 탄젠트 2알파가 3분의 3 걸 알았어요. 여기서 식을 갖고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서 갖다 계산을 때린 거야. 그러면 가능한 탄젠트가 결정이 되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얘기한 게 어디야? 여기야.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야. 자, 계산은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길이 조건은 사실 원방에서 따져올 수 있을 겁니다. 원방을 딱 봤더니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예요? 5죠. 맞아요? 잠깐만 문제 풀고 싶었는데 이만큼 길이가 얼마라고? 이만큼 길이가 5라고. 왜 이러니? 이만큼 길이가 5라고. 근데 나는 삼각형 넓이가 필요해서 CA의 길이가 필요했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지금 각을 알고 있어요. 탄젠트 알파를 알고 있어. 그러면 아 CA랑 OC는 무슨 관계야? 탄젠트 관계야. 이해하세요? 아 근데 방금 계산했는데 이게 2분의 1이었거든? 여기 밑변 얼마겠어? 10이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 너가 여기만큼의 길이가 얼마다? 10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 오케이? 그래서 아 결국에는 삼각형의 두 변이 얼마예요? 뭐야 10이야 이렇게 나오겠고 삼각형 두 변 알았으니까 넓이 구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나온다 이런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물론 탄젠트 있으니까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요. 나는 이 정도 설명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도현씨 이해하세요 지금?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어느 부분이 조금 힘들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 흐름을 한번 다시 한번 쭉 얘기해도 돼 그러면? 예원이도 괜찮아? 들어봐. 결국에는 이 문제의 그냥 정해진 흐름은 선을 잡아다가 그려놓고요. 얘를 알파로 설정을 했어. 근데 너는 2배에 대한 각의 탄젠트만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냥 하나에 대한 값으로 넘어갈 수 있죠. 여기가 3분의 4였어요. 이거 식을 바꿔놨잖아. 그치? 이 친구를 가져다가 옆에 넘기고 계산을 다 하면 그 과정이 이렇게 쭉 된대요. 이런 과정이 된대.
인수분해를 다 하면 가능한 탄젠트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지금 2배의 각이 아니라 각 하나에 대해서 탄젠트가 2분의 1인 걸 알았어. 그리고 이 문제를 쭉 읽어보면 유일한 길이 조건이 반지름 5인 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파란 선 길이가 얼마야? 5야. 이것까지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2분의 1이 되려면 결국에 얘가 2배 차이 나야 되니까 얘가 밑변이 10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저는 탄젠트를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끼인 각의 탄젠트를 알고 있어. 싹코탄 중에 하나라도 알면 나머지는 어차피 다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기서 뭘 찾아온다? 사인을 찾아온다 이 얘기거든. 사인까지는 한번 찾아줄까? 이 친구에서 사인을 한번 찾아보면 사인 끼인 각을 찾아보면 생각해봐. 탄젠트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그럼 빗변이 얼마야? 5야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인 이 친구는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각도 자체가 2, 4분면을 넘을 수는 없는 구조지. 무조건 사인 값은 플러스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변의 길이가 10, 여기 변의 길이가 10, 그 다음 여기 사인의 끼인 각이 얼마? 5분의 4. 그러면 삼각형 넓이 공식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두 변의 사인 끼인 각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계산하면 40이야 이렇게 끝낼 거고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 파트는 이 문제를 보고 각을 쪼갠다는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그거를 했으면 다 풀지. 맞아? 그 생각을 못 할까봐 무슨 얘기 드린 거예요? 너는 이런 도형이 있죠. 이런 도형. 이 도형이 보면 각 이등분선이 떠올라야 된다고 애초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가 얘가 근데 먼저 보이려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선을 이어주는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행동은 사실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오케이? 이거 원의 성질이니까. 그래서 너를 갖고 각을 쪼개자가 첫 번째 중요한 행동. 네가 여기서 각을 얻었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목표가 남은 길이 하나는 찾아야 다른 길이들이 표현될 거거든요. 알아듣나? 쌤, 저 화장실.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안 돼. 18분 참으세요. 갔다 와 빨리. 왜 이렇게 개판이 됐지?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서 5번 봅시다. 자, 2분의 파이, 알파, 베타, 2분의 3파이가 있고요. 저 친구들을 기준으로 절대값을 씌워서 너네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베타랑 알파를 뺀 결과를 알려줄래? 라고 했거든요.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고. 너 베타랑 알파를 직접 구해서 뺄 거야? 그거 쉽지 않다고. 그치?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물어본 내용이 어떻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너가 나한테 말한 이 친구는 사인에 대한 차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럼 얘 어떻게 쓰면 되니? 사인 베타 먼저 쓰고 그 다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빼기야? 빼기 사인은 그대로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다시 사인 알파 요거 물어봤던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결국에 사인과 코사인의 알파 베타를 결정하면 되겠네 이 생각인 거야. 근데 지금 사인 알파의 절대값을 알아요. 사인 알파는 풀마 저것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면 코사인도 결정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봅시다. 지금 알파 베타의 범위는요 1, 4분면보다 크고요 3, 4분면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2에서 3 사이에 들어있는 상태겠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풀마가 계속 변하긴 하겠다 진짜로.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절대값 사인 알파가 5분의 루트 10이 된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대충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겠죠. x축 y축이 있고 사인이 어떻게 돼 있고 원래 위로 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아래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띠용 이렇게 올라간 거였겠죠. 맞아요? 지금 내가 그려놓은 요 모습이 사인인 거 맞지? 절대값 사인. 그렇죠? 그리고 너가 누구랑 만나면 좋겠어? 5분의 루트 10이랑 만나면 좋겠어. 이 친구 내가 빨간색 숫자라고 한번 한다면 이렇게 하나 쓱 들어가고 있었겠죠. 그리고 너가 5분의 루트 10이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 요 지점이 결국엔 2분의 파이야. 여기 있는 이 지점이 결국엔 뭐야? 2분의
3파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너 아니면 너 이렇게 두 개가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 지금 나는 절대값 사인 x 그린 거야. 사인 x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뭐가 나올 수 있는? 5분의 루트 10이 나올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어. 근데 그 두 번의 기회가 결국엔 알파랑 베타인 거야. 그렇죠?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누가 알파, 베타인지 원래 몰라. 근데 지금 순서상 누가 먼저예요? 알파가 먼저야.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의 기회 중에 첫 번째가 누구고? 알파고. 두 번째가 누구겠어? 베타겠죠. 오케이? 다시 절대값 사인 x가 5분의 루트 10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번. 근데 그 두 번을 가져다가 알파, 베타라고 불렀을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점이 결국에 네가 찾는 알파고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네가 찾는 베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나와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결정이 돼요. 아까 전에 고민이 뭐였어? 여기가 4분면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얘가 2, 4분면에서 3, 4분면 사이야. 그러면 사인 알파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코사인 베타가 사인 베타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겠잖아. 근데 그려놓고 나서 봤더니 얘는 몇 사분면? 2, 4분면 확정. 얘는 몇 사분면? 3, 4분면 확정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상태로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사인 알파는 그냥 양수일 테니까 5분의 루트 10일걸? 같은 맥락으로요. 사인 베타는 뭐겠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0이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구했어요. 그럼 네가 사인이 결정됐으면 코사인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자, 한번 그려볼까? 삼각형이 있었다 치고요. 여기서 말하는 빗변이 5예요. 높이가 루트 10이야.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 돼? 루트 15. 그렇지, 여기 루트 15 나와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사인은 뭐? 5분의 루트 15가 됐을 거야. 부호 좀 고민할까? 코사인이란 친구는요, 기본적으로 2에서 3 사이에서 무조건 마이너스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거야.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코사인 베타도 결국엔 무조건 마이너스 붙여서 5분의 루트 15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가 원하는 게 뭐야? 베타 알파 곱하래요. 그러면 요렇게 둘이 곱하래요. 부호가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되는 상태에서 계산 들어가니까 이제 계산하면 되지 뭐. 플러스 25에다가 얘는 얼마냐? 5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빼기 이번에는 베타 알파 이렇게 곱하래. 마이너스 나왔겠지? 근데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최종적으로 25분의 다시 5루트 10 이렇게 되겠네. 너 가져다가 계산하면 얘는 25분의 10루트 10이 될 거고요. 약분할 거 약분하면 5분의 2루트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답이 없네. 뭘 계산 잘못했지? 다시 볼게요. 루트 10이랑 루트 15를 곱했어요. 얘는 2랑 5가 있고 얘는 3이랑 5가 있어요. 5는 뽑아져 나오고 2, 3 남았지? 10이 아니라 얼마예요? 6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5분의 2루트 6 정답 5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 오케이?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아이디어적으로는 가져갈만 할 것 같아요. 시험에 냈을 때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생각이 먼저 있어야 돼? 알파 베타 모르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치?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가능한 지점이 몇 번 있다는 거? 2번 있다는 거? 그거를 정확히 알파 베타 순서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결정된다는 게 생각보다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6번 보자. 생각보다 잘 안 나가지네. 6번 예각삼각형 ABC에서 반지름 길이 내접하게 하고 길이 1개, 2개 주고 코사인 A-C 물어봤네. 마찬가지 얘기죠. 일단은 외접원이 있어요. 그리고 외접원에 반지름을 줬어. 그럼 당연히 무슨 법칙 먼저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쓰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이건 사인 법칙 일단 쓰고 싶을 거고 길이 조건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에 대한 조건을 찾아올 수 있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거든. A-C, A-C. 오케이. 그럼 이 친구가 물어보는 것도 일단 정리를 조금 해보자. 얘가 물어보는 거 먼저 풀어놓을까? 코사인은 풀 때 어떻게 풀면 돼요? 그냥 코사인 A 다시 코사인 C 쓰고 부호 어떻게 쓰고? 바꿔서 쓰고 그치? 그 다음 뒤에다가 사인 A 그 다음에 사인 C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 써서 나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A, C를 전부 찾으면 되겠다. 계산해볼게. 일단은 내가 8이라는 변을 알아요. 그럼 얘의 마주보는 각은 C겠죠. 그치? 쟤네 둘을 대응관계로 잡으면 사인 C분의 8이 얼마다? 2R이다. 1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지금 사인 법칙 쓴 거야. 8과 사인 C니까 사인 C분의 8은 2R 반지름의 2배 10이야. 이렇게 쓴 겁니다. 가져다가 계산하면요. 사인 C는 얼마예요? 5분의 4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인 C가 5분의 4면은 코사인 C는 얼마겠니? 5분의 3이겠죠.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입니다. 왜? 이 무슨 삼각형이야? 예각 삼각형이야. 그렇지? 예각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겠죠. 다시 보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변이 뭐야? 46이야. 4루트 6이야. 여기가 A야. 똑같이 쓰면 되죠. 사인 A분의 4루트 6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지. 가져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사인 A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5분의 2루트 6이 될 거고 그럼 너가 여기서 코사인 A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생각을 좀 할게. 빗변 5를 제곱하면 25가 나와요. 얘를 제곱하면 얼마 나와? 4하고 6곱해서 24가 나오죠. 둘을 갖다 빼니까 1이 남을 거라서 너는 5분의 1이 돼야 되겠네. 오케이? 이런 상태입니다. 싹코 전부 찾았어요. 코코 곱하면 얼마? 25분의 3. 그렇죠? 더하기 싸싸 곱하면 얼마야? 25분의 8루트 6 이렇게 나오겠죠? 정리하면 4번 그게 정답입니다 하시면 문제 끝나겠네요. 맞아요? 다른 거 어려울 건 없고요. 본인이 수능을 준비하신다 할 거면 정말로 외접원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연습하셔야 돼. 오케이? 하하하. 이제 4번 봅시다. 자, t가 0부터 2분의 파이인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위에 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 점에 a가 있고요. 삼각형의 극한을 보내겠다. 이거 그냥 하면 되죠. 점 a랑 원점 삼각형 넓이 오케이.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간단히 그려볼게. y축 그 다음 x축 있어요. 그리고 너를 기준으로 사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떨어졌다 올라가요. 그치? 근데 어차피 여기서 멈추고 t의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를 지나질 않아요. 그냥 t가 실제로 한 여기쯤 있었다 쳐도 괜찮겠죠. 맞아요? 요 지점을 가져다 내가 p라고 잡을게. 다시 이 지점 뭐야? 원점 5 이렇게 잡히겠죠.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a라는 지점이 있대요. a 어디에요? 여기 있네. 아 내가 너무 그림을 못 그렸다. 얘가 a래. 요런 삼각형이 존재를 합니다. 오케이? 요 삼각형을 가져다가 넓이를 표현하자 라고 했거든요. 지금 대충 그려도 생각보다 좀 부담스러워요. 왜요? 삼각형 기울어져 있잖아. 맞아? 삼각형의 밑변이 깔끔하든 뭐 높이가 깔끔하다면 좋을 텐데 지금 전부 다 사선이에요. 그렇지? 전부 다 사선이라 생각보다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넓이를 표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어떻게 해줄까? 너는 이거 넓이 어떻게 찾을래? 여기 좀 확장해서 그려볼까? 난 요정도라고 칠게요. 여기가 원점, 여기가 A, 여기가 P 이런 상태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래? 넓이 공식 넓이 공식 뭐? 하나가 0,0일 때막 씁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헤론의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신발끈 공식 같은 게 기억이 나시면 그걸 쓰셔도 괜찮아요.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미안해, 내가 사실 그거 잘 안 써. 내가 기억이 안 나. 본인 기억나시면 쓰셔도 돼요. 난 그렇게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할게요. 저는 X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 이렇게 끊으면 무슨 꼴 나와요?
그냥 이상한 삼각형 나오죠. 맞아요? 정 안 되면 뭐 해야 되겠니? 왼쪽에 삼각형 하나 구하고 여기 사다리꼴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삼각형 하나 빼면 되겠죠. 맞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떠올려 볼까? 그냥 그 정도 생각입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 이거 밑변 싹 잡아. 그럼 이거 직선 알잖아. 직선 알면 직선과 점 사이 거리에서 높이 찾아도 되겠죠. 점 직선 사이 공식으로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자, 이 친구 어떻게 했는지 좀 구경 좀 하자. 점 직선 사이 거리 썼네요. 어떻게 해서든 표현을 했대요. 오케이? 상관은 없어. 니네 맘대로 해. 넓이를 표현을 하면 결과적으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뭐 이런 문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구나. 극한 보내야겠구나 이런 건데 절대값 들어있는 거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정도부터 한번 다시 따라가 볼게. 요렇게 식이 써져 있었다 칩시다. 오케이? 이렇게 식이 써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은 얼마? 2인 게 깔끔히 나오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볼 거야. t분의 sin t가 얼마예요? 1이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2에서 빼기 파이를 하는 그런 계산이 되겠네. 결국에 2 빼기 파이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결론이 얼마냐? 4분의 1에 2 마이너스 파이인데 그거의 절대값이죠. 요 절대값 계산을 하자. 파이는 얼마입니까? 니네 근데 이거는 기억해야 돼. 2 마이너스 파이 양수야 음수야? 이거 음수야. 파이를 가끔씩 이럴 때 3.14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음수야. 결국 결론은 4분의 1에 파이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휴.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